자, 우리가 뭘 할 거냐면요. 자율전공에 지원하셨잖아요. 그럼 동기나 이유에 대해서 말해볼래요? 일단 영상을 제작하고 싶은 지원자입니다. 영상을 만들다 보니 시각 디자인뿐만 아니라 산업 디자인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제가 미술부에서 부실을 꾸미면서 연출을 위해서는 공간과 소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영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화면을 연출하기 위해서 공간과 소품에 대해 배워야지 영상을 더 잘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것들을 배우기 위해 홍익대학교 미술자율 전공이 적합할 것 같더라고요. 잘 배울 수 있을 것 같았고요. 그래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전공 분야에 대해서 좋아하는 작가가 있나요? 앤디 박을 좋아합니다. 네. 그럼 이제 1번 문제 푼 거 말해볼까요? 뭐 메모한 거 있으면 보고 하셔도 되고요. 저는 이 세 작품들이 예술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나요? 라는 질문에 예술은 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작품은 사람의 얼굴 중 입에서 물이 나오는 분수인데요. 자세히 보면 마치 모자이크처럼 작은 사람 사진들이 모여서 한 사람의 얼굴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것을 만들어냈을 때 얼마나 작품이 유쾌해질 수 있는지 볼 수 있었는데요. 작은 것들의 결합이 예술이 된다는 메시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작품에는 마치 회화 작품을 의자에 그린 작품인데요. 의자에 그려진 해바라기가 고흐의 회화 작품을 연상하기도 하고요. 흔히 회화 작품이라고 하면 전시회까지 가서 봐야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앉아있는 이 의자처럼 흔한 물건에 회화를 입히게 되면서 또 다른 예술로 만들어낸 작품인 것 같아요. 회화와 일상생활에서 쓰는 도구가 만났을 때 또 다른 예술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마지막 작품은 처음에 봤을 때 보라, 노랑, 파랑 등의 색감들, 그리고 그 색감에 대비해서 꿈속 세계 같다, 환상 속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풍경은 가로수길인데요. 가로수길이 흔하지 않은 풍경은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 제가 집에 가면서 볼 수 있는 그런 풍경인데 말이죠. 그런 익숙한 것에 이런 익숙하지 않은 낯선 색감들이 들어가게 되니 우와, 꿈속 세계 같다, 환상 속 같다 라고 느끼게 되더라고요. 익숙한 것에 낯선 것을 결합했을 때 느껴지는 또 다른 낯섦이 예술이 될 수 있다고 보였고요. 혹시 3번 그림은 누구 건지 알아요? 아, 3번 작품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작품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작품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작품이 가장 마음에 들어요? 저는 이번 작품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회화, 예술이라고 하면 흔히 전시회에 가서 보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예술이 일상생활 속에 대중성에 녹아들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이 작품처럼요. 회화 작품이 이런 일상적인 것과 결합해서 저희의 삶에 자연스럽게 녹여낸 것 같아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네. 혹시 바우하우스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아는 대로 말해볼래요? 네, 바우하우스는 독일의 학교라고 알고 있습니다. 디자인은 더하는 것이 아니고 빼는 것이다. 라는 그 디트람스의 말을 인용해도 될 정도로 기하학적 형태의 디자인을 하려고 했던 학교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2번 문제 풀어볼까요? 저는 이 어떤 우주라는 조형물이 한 가지 동력 장치, 그러니까 회전 장치만 이용하여서 조형물이 다양하게 변할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주목을 했고요. 또 여기 적혀진 시간성에 대해 해석한 작품이라는 이 적힌 것에서 힌트를 얻어서 이 작품에서 시간이 끊임없이 흘러가며 변화한다 라는 메시지를 읽어냈습니다. 시간이 변화한다. 또 하나의 회전 장치를 사용한다는 점에 주목해서 시간의 상대성을 나타내는 조형물을 그려봤습니다. 여기 가운데 일부러 단단하게 한 거거든요. 이 움직이지 않는 축에는 시계가 고정되어 있고 여기 이 움직이는 축에 고정된 얼굴들은 얼굴에 거울을 붙인 것입니다. 작고 중간 큰 얼굴들이 각각 시계의 아래, 중간, 윗면은 비추면서 회전하는 조형물인데요. 아이의 시간은 느리고 노인의 시간은 빠르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나이마다 사람마다 달라지는 시간의 상대성을 표현해 보았습니다. 또 누구든 이 작품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게 일부러 얼굴을 확 거울로 과감히 교체를 해서 익명성을 주었고요. 그 작은 거는 고개를 들고 있고 큰 거는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거기는 무슨 의미가 있나요? 작은 것은 아이를, 큰 것은 노인을 뜻하는데요. 아이는 미래의 시간을 꿈꾸고 청년은 현재를, 노인은 과거를 회상하는 그런 걸 고개 숙이고 드는 걸로. 아, 네. 음, 저는 뭐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뭐 그런 건 줄 알고. 아, 네,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재미있는 조형물 같습니다. 그럼 거기다가 이야기를 붙이면 뭐라고 붙이고 싶어요? 저는 시간의 상대성이라고 붙이고 싶습니다. 그렇게 노골적으로요. 다른 생각 못하도록. 아, 물론 할 수는 있지만요. 아, 네. 그렇군요. 음, 영상을 전공하고 싶다고 했는데 영상으로 이 조형물을 다시 만든다면 어떻게 만들고 싶어요? 아, 영상물로요? 저는 이 거울 대신 카메라를 부착해 녹화한 장면을 영상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아이, 청년, 노인의 장면을 동시에 틀었다가 그 다음엔 번갈아 틀어주는 식으로요. 그럼 이 조형물이 주는 느낌을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뭘 보는 거죠? 아, 이 조형물로 사용된 얼굴이 보는 풍경을 시청자가 그대로 볼 수 있도록 카메라를 이렇게 부착해서. 그럼 일상적인 것들이나 뭐 그런 거 안 하고 빨리 감기나 느리게 감기나 뭐 이런 것들요? 교수님 말씀을 듣고 나니 빨리 감기나 느리게 감기를 이용하면 더 효과적으로 파격적으로 담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아, 네. 그럼 미술사 있잖아요. 네, 거기에 여러 사조들이 있잖아요. 혹시 가장 마음에 드는 사조가 있나요? 저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디자인 측면에서 보면 모더니즘은 어떻게 보면 기능주의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디트람스의 디자인은 더하는 것이 아니라 빼는 것이라는 말과 같은 사조였는데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여기에 반해서 나왔습니다. 왜 그래? 좀 더 행복하고 재미있게 생각을 해봐. 라고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 펜을 쓸 때 그냥 펜을 쓰지 말고 그 뒤에 깃털이 달려서 팔랑팔랑 하면 행복할 것 같지 않아? 하고요. 그래서 조금 더 재미있게 상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굉장히 행복하고 긍정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네. 아, 이제 시간이 다 됐네요. 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네, 마지막 하고 싶은 말 그런 거. 제가 사실 여기 면접 보러 오기까지 너무너무 긴장을 했는데요. 오히려 면접 보면서 긴장이 많이 풀려서요. 감사했습니다. 면접 보느라 정말 고생하셨고요. 좋은 경험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도 감사합니다. 종이는 여기 놓고 가시면 돼요. 네, 수고하세요.